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은 일봉, 이쪽은 30분봉, 60분봉, 6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늘 보는 옵션 차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뇌동매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잠깐 추가로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시황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는 석탄절이었죠. 석탄절. 어떻게들 그렇게 말들을 잘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석탄절. 성렬이 탄핵하는 날. 석탄절. 석탄절이었습니다. 4시, 아니야, 5시 정도 됐죠? 5시 정도에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그 이후에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축제가 된 거죠. 우리나라의 축제 문화가 근 열흘 동안 전 세계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싸고 춤추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소리를 줄인 건 아니고요. 소리를 줄였나? 제가 소리를 줄인 게 아니고 이게 워낙에 멀리서 잡은 거다 보니까 큰 소리가 잘 들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파친코라는 소설을 썼던 재미 작가인 이민진 작가가 뭐 회견 겸 뭐 강연 뭐 이런 걸로 이제 대담이나 이런 걸 할 때 방청객으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였는지 방청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한 게, 한국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민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춤을 춰요. 춤을 춥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도 좀 나고, 석탄절 잘 지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는 뭐 다른 날 조금씩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차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떤가요? 네. 여기서 올라오고 반등했던 이 추세선 쪽까지 올라왔죠. 물론 금융시장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기금이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거의 혼자 매수했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팔았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시간대별 매매 동향을 금요일 것만 잠깐 볼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연기금 빼면 나머지 애들은
또 팔고 있었죠. 기관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핵이 지난주에 이제 무산되면서 월요일에 실망 매물이 쭉 나왔지만 이건 주로 뭐였다? 개인 물량이었습니다. 개인 물량.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장 안정화 조치가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들어가서 쭉 올라오는 셈이죠. 뭐 그렇게 되건 말건 우리가 신경 쓸 건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리는 차트만 신경 쓰니까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진 모르죠. 연기금이 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라인 정도까지는 와줬다. 바로 요 앞에 요 고점까지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갔으면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상계엄 개새끼가 비상계엄 예. 제가 얼마 전에 모임을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주제가 이게 저거였더라고요. 남자들은 들어가서 일찍 자려고 자는 사람도 있었고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고 와이프는 거실에서 TV 보고 자기는 자기 서재나 이런 데 와서 뭐 다른 거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와이프들이 거의 동시에 그 시간대에 다 남편을 찾아서 깨우고 막, 막 자기 서재 비슷한 데로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마디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네. 여보 일어나? 윤석열이 저 미친 새끼가 계엄령 발동했어. 그런 반응이 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께서 똑같은 욕을 하면서 남편들을 불렀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지. 잘 끝나서 웃는 거지. 안 그랬으면 네. 우리는 또 우울한 겨울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잘하면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돌파하고 저 위 또는 그 위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날이 요 날이었는데 바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렸죠. 네.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한 위치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올라왔지만 뭐 연기금이 좀 힘이 빠져서 쉰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또 다시 빠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을 제대로 뚫어주지 못했죠. 아직은 이 하락 추세선을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너무 탄핵이 통과됐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조금은 위험하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확률은 아직은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의 기운이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 뭐 대가리 하나만 빠졌지 나머지 애들은 그동안 이 국정을 개차반으로 만든 애들은 다 남아 있죠. 걔들이 또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거나 숨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
그렇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그러지는 말고 늘 하듯이 조심해야 된다. 네. 거의 뭐 V자 반등에 가까운 이런 거죠. 더 추진을 하면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자연 회복을 위해서 연기금이 손을 띈다 그러면은 다시 쪼로록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으로 보시고, 우리 뭐 시가 베팅이나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는 항상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네. 그런 정도. 뭐 물론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시가 베팅, 종가 베팅 이런 거는 많이 하지 않고, 장중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그것들이 나오기 전 시간대에 우리가 모르는 원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등이나 급락을 하는 걸 노려보는 게 이제 시가 베팅, 종가 베팅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을 넣어놔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 적당한 금액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적당한 금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는 금액이죠. 없어도 잃어도 예, 타격이 별로 크지 않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뭐, 뭐 100억, 1000억 자산 가면은 예, 뭐 1, 2억은 1, 2억은 아니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라면 10만 원, 20만 원도 큰 돈입니다. 타격이 있는 돈이라는 뜻이죠. 많지는 않지만 1%이 정도 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타격을 받는 금액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시가 베팅이나 종가 베팅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패턴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그때도 사실 조금 넣어도 1%를 넣어도 10배 정도 벌 수 있으니까 10% 벌 수 있으니까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잔고가 많이 불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렇다. 그런 위치에 와 있고, 요거는 금요일 날 제가 어디까지 갈까 하면서 한번 심심해서 그거 본 건데요. 원래 지난번에 여기서 올라갔으면 이게 하나의 추세선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가다가 다음에 떨어질 때는 이 동네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시 거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추세선이고, 요때 이제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요 동네에서. 그런데 그걸 무참히 깨버렸죠. 탄핵이 그걸 아니, 탄핵이 아니고 비상계엄이 이걸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그러졌고 올라오다 보니까 마침 또 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려면 가겠죠. 하지만 이것이 뭐 인위적인 원인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저점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 추세선은 또 새로 만들어지면 새로 그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아마 이 평행선 정도, 비슷한 평행선 정도로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요. 이렇게 만일에 다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요 동네 뭐 이런 정도의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로 보는 건 요 정도만 보고요. 자, 우리 봐야 되는 옵션 차트 한번 보고 우리 늘 저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계셔서 제가 이제 거기 목요일 날, 네, 목요일 거에 이제 뭐 손절하셨다고 소액 손실로 마감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뇌동매매 하시는 거 아니냐 좀 걱정됩니다 이랬더니 아 그렇진 않다 이렇게 또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좀 안심은 했는데요. 뇌동매매가 뭔지는 이제 아시죠? 뇌동매매는 뭐 그게 이제 부안해동에서 온 말입니다. 부안해동.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죠. 남의 말만 듣고 거기 붙었다가 이쪽 말이 옳아서 여기 붙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가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샀다가 여기서 꺾이니까 내려갈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샀다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팔았다. 뭐 이런 겁니다. 막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이런 작은 구간에서도 네, 이런 작은 구간에서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작은 구간만이 아니라 그 시시때때로 일어나죠. 막 내가 샀는데 일단 샀는데 여기서 막 흔들린다. 샀는데 뭐 1% 빠졌네. 팔아야겠다. 빨리 빠져나오자. 아니면 샀더니 오르더라. 다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잦은 매매를 막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그러고 나서 늘 후회를 하지요. 네.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 좀 샀는데 빠지네. 그리고 여기서 팔고 다시 올라가네. 잘못 팔았다. 사야겠다. 다시 팔아야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거죠.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매뉴얼. 행동 지침이죠. 예. 아침에 시장이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시장이 끝날 때쯤에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시가매매나 종가매매, 네, 시가 베팅이나 종가 베팅 이런 것들은 거의 늘 하지만 시장이 며칠 동안 또 변동이 없을 때는 굳이 계속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겁니다. 내 돈은 시가 베팅, 종가 베팅이 묶여 있는 걸로 족하다. 걔들이 뭔가 수익을 내주기 전에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6개의 패턴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장중에 급등을 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장중에 나오되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만 노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날도 있죠. 안 나오는 날은 이제 시장이 그냥 횡보하는 날입니다. 쭉 그냥 자잘하게 이런 날은 누구도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나는 이날 돈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패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내일 집어넣을 투자금을 오늘 아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뤘던 그 패턴들은 어떻습니까?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여기 돌파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뭐 이날은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예, 억지로 예, 가려면 멀리 못 가죠. 이런데 돌파하기 힘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인데 이렇게 나와서 돌파를 해봐야 10배, 20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럼 적당한데 목표 정해놓고 절까지만 가져도 다행이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여기 몇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돌파하는 데까지 저점에서 저점이 10시 13분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돌파한 게 11시 6분 근 1시간 걸렸죠. 예.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너무 급하게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막 올라가고 이런데 막 아이고 이런데 막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 들어갔는데 다시 쭉 빠져. 예. 이런 거 막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준 같은 거 마련해드리고 요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쌍바닥 그 디테일 잡아가면서 할 때 요런 것들은 뭐 많이 못 간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많이 못 가도 뭐 유클리 옵션에서 같은 데에서 더블은 가겠죠. 더블이나 아니면 적어도 여기 정도는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갔나? 네, 가긴 갔네요. 네, 나중에 뭐 더 갔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여기서 걸리면서 돌파하는 척 했다가 다시 그 동네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뭐 장 후반에는 그냥 힘없이 그냥 쭉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매매할 곳은 별로 잘생기지 않은 쌍바닥 하나가 끝이었다. 여기 한번 들어가면 여기 정도 목표 잡고 끝이다. 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조금 가격이 있는 녀석, 0.32가 저점이네. 근데 얘는 0.11이 저점이네. 더 싼 애가 있죠. 더 싼 녀석은 여긴데 0.57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얘는 어디서 사느냐? 얘도 여기죠? 예. 0.1718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저기까지 기대를 할까 했는데 이 앞에 있는 녀석이 이미 여기를 도착을 했을 때가 얘의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그럼 이때 파는 거죠. 예, 이때 팔고 여기까지 못 왔지만 이 앞에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팔아도 되고 그럼 더블 좀 넘었죠.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남겨서 얘가 여기 뚫고 더 갈 수도 있고 여기 아직 안 왔으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조금 남겨서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네. 돌파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기는 왔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쌍바닥은 조금 약했고 그림도 뭐 좀 지저분하죠. 물론 좀 작은 그림으로 봤으면 이렇게 볼까? 뭐 이렇게 봐도 지저분합니다. 큰 기대를 예, 하기는 힘든 그런 거예요. 위클리 옵션에서 우리 쌍바닥으로 나온 애들은 잘생긴 거 하면 또 외모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잘 만들어진 애들은 네, 더 멀리 갔지요. 더 멀리 갔는데 얘는 어쨌거나 얘를 보건 예, 직전 고점 가까이 오는 여기가 한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런 순간에 막 따라 들어가고 따라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예. 그래서 장중에 뭔가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신에 갑자기 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뭐 북한에서 미사 핵실험했다든가 아니면 뭐 계엄을 일으켰다든가 비상계엄 선포했다든가 이러면 차트만 보고선 알 수가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죠.
그 전에 미리 정보가 새면 지난번에 삼성전자 예, 오후 5시에 뭔가 발표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침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8점 몇 프로 상승한 날이 있었죠. 이렇게 정보가 새는 겁니다. 이런 거. 새서 미리 만들어지는 어떤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모양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밤 10시 반에 어떤 미친놈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전날 이렇게 올려놨다가 폭 망하는 거죠. 네. 물론 밤새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 네, 해제가 됐음에도 그 후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미 상승한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반등 뭐 하려고 애를 썼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급변에 대한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의 어떤 급변에 대한 대비로 해놓는 게 이제 시가 베팅, 종가 베팅이고 그 양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한다. 네, 이런 거고 나머지는 장중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하되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가능하면 아침에 막 시장이 급변한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첫날 종가 베팅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는 시장이 마구 움직이면 적당한 시점에 이때 집어넣어 놓은 거 팔면 되겠죠. 뭐 여기서 사놨으니까 여기까지 기대하고 여기서 팔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 급변동에 너무 따라다니지 마시라. 그런 말씀드려. 차분히 기다리면 기회는 어떻게 됐든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따지자면 2번의 변형이죠. 2번 쌍바닥. 쌍바닥 패턴인데 작은 거. 멀리 못 가게 만들어진데 어쨌든 가기는 간다. 이쪽은 그러고 보니까 차트 설명을 안 드렸네. 위는 전부 다 콜옵션이고요. 아래는 전부 다 풋옵션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왼쪽 이 절반을 나눠서 왼쪽은 1월물, 이제 1월물이죠. 12월물은 끝났습니다. 이쪽은 위클리, 월요일물, 위클리 옵션 월요일물 그렇습니다. 전부 다 1분봉이고요. 전부 다 1분봉. 네, 1분. 여기만 3분입니다. 여기만 3분. 보려면 다 1분으로 보지 왜 3분이 있느냐. 며칠짜리 좀 보려고 보는 거죠. 3분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 5분, 10분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는데 3분을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는 1분봉 위주로 해서 하루 안에서 어떤 급등이나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진입하려고 그동안 그 6개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왔고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최근에는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하나 추가를 했지요. 그런 거. 그렇게 그렇게 그런 게 강한 녀석들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며칠짜리를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요번에 뭡니까? 여기서 올라와서 횡보하고 좀 빠졌지만 다시 올라와서 전체적으로는 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네. 이날부터 계산하면은 하루, 이틀, 3일에 걸친 쌍바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쌍바닥 좀 못생겨가지고, 좀 그렇지, 못생겼다 그러면 안 돼.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쌍바닥은 쌍바닥이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예, 돌파를 했으니까, 가야 되지 않는가. 네. 내려오지 않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건 우리 하루의 움직임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냥 며칠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네, 시장이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정도. 근데, 이게 깔끔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만드는 거 돌파는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겠다. 요거죠. 그리고 가면서 계속 이렇게 곧 내려올 때는 전부 다 이런 데에서 지지를 받았죠. 이런 데서 지지를 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이날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조금 불안하긴 하죠. 예. 얘는 닫자마자 튀었는데, 그래도 얘는 뚫었네. 네. 항상 시장은 예, 너무 믿어도 안 되고요. 예. 그렇다고 뭐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쌍바닥 만들었으니까 오늘 대충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대신에 나올 때까지, 완성돼서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겁니다. 네. 세상 모든 일이 뭐 차트로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본다는 건 전부 다 과거죠. 과거의 것들만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것들만, 이걸로 할까? 예. 그 과거의 것들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지나간 거죠. 새로 생성된 것도 다 지나가서 생성된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 횡보 좀만 해줘라. 그러면 작아도 쌍바닥 되겠는데, 어? 됐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왔다. 여기 돌파하면, 아이, 모양이 깔끔하지가 않는데, 돌파하면 뭐 이런 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네, 제가 장중에 줄을 하나 여기 그어 놨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안 걸었었나? 여기만 걸었었고. 많이 먹으려고 이거 욕심은 네. 그래서 네, 뭐 이런 정도 금 그어놓고 저점이 목표가 되지 않을까. 여기 돌파하면 돌파해라. 그럼 집어넣는다. 그러고 있는데 돌파를 언제 할 거냐? 했네.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모릅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팍 튈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러다 팍 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뭘 따라가는 것보다는 놔둬라, 너네끼리 싸워라, 나는 조금 지켜볼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내려오는 것도 선이 두꺼워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선이 두꺼워 보입니다. 이것들처럼 한 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두껍게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은 뭔가 이 안에서 교환 작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 짧은 구간 안에서.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뭐 멀리 가진 못하더라.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과거에 봤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봤더니 여기 정도 왔고 뭐 위클리 옵션 보니까 그때 팍 튀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더라. 수익률은 얘가 더 높지요. 한번 움직일 경우에. 벌써 여기 저점 대비해서, 물론 우리가 사는 가격대는 여기지만,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3배까지는 튀어주더라.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한 더블 정도 왔다. 얘는, 네, 더 많이 왔다. 네, 그런 거죠. 물론 그 이상으로 더 가긴 했습니다만, 저건 뭐, 이거 가지고서는 그 위에 거 어디까지 갈지는 체크하기가 좀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뭐 얘들 가지고 기준을 또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꼭지까지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나와야 될 때에서는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쌍바닥 만들어주고 돌파했으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쌍바닥으로 좀 봐줘야 되겠다. 3분봉에서 그래도 이틀 3일 정도 날짜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만들어주고 돌파했으니까 당장 내려오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아침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탕 튀었죠. 목요일 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아직은 예, 풋은 이제 만들어야겠죠. 저점 생겼으니까 저점부터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얘들도 전환을 하려면 얘들처럼 최소한 이렇게 한 이틀 3일에 걸친 쌍바닥 정도는 만들어 줘야 시장이 다시 또 하방 전환을 할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양쪽 다 위치가 절묘한 위치다. 참 절묘합니다. 참 절묘합니다. 이 위치 탄핵이 될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딱 그 위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과거의 모양들을 기준 삼아서 좀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6개의 패턴하고 보다는 좀 약하게 생겼으니까 얜 멀리 못 갈 거야. 그래도 가긴 갈 거야. 이런 정도. 그 경험들을 또 그 기록들을 이 그림들을 잘 봐두시고 축적을 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식도 참여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부분들이었던 4.3이나 5.18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그 소설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걸 시상식에 참여하러 스웨덴에 가 있는 사이에 웬 또라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드디어 내란 이제 내란죄죠. 들어가야죠. 드디어 여당의 방해라 그래야 되나?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비로소 2주 만에 2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들은 뭐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런 것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어제의 결과를 두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80년의 광주가 2024년에 대한민국을 도왔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과거를 반성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까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옛날엔 이런 거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저 자랄 땐 이런 거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지금의 산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차트는 현재의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주말 저녁에 조금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얘기가 조금 더 있긴 한데요. 그거는 또 내일 또 모레 또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내일은 또 각자의 역할로 돌아가는 또 한 주가 시작되죠. 네, 잘 쉬시고 항상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